안녕하세요. JTBC 슈퍼밴드에서 대리암과 F는 MA 등 과학을 소재로 한 자작곡들로 화제를 일으킨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밴드 더 바이퍼스와 닥터스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주최하는 과학송 경연대회, 올해는 시국이기도 하고 과학송 경연대회가 10주년을 맞아서 기존에 해오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특별하게 온라인을 주 플랫폼으로 열리게 되었는데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 과학송 경연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과학송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노래하면 작곡자도 있고 편곡자도 있고 작사가도 있잖아요. 굉장히 이 모든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작사를 하는 방법, 즉 가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어떻게 쓰는 건데? 자, 가사를 쓰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한 가지 방식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하면, 하나, 멜로디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다 가사를 씌운다. 두 번째, 가사를 먼저 써두고 나중에 멜로디를 입힌다. 세 번째, 가사와 멜로디를 동시에 쓴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주로 세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요. 즉 가사와 멜로디를 동시에 쓰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이 가사의 컨셉을 곡에 구현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그런데 가사를 먼저 써두고 나중에 곡을 붙일 때에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사는 가사만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멜로디는 어떤지, 편곡의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노래는 누가 부를 건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져야 가사가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사를 쓸 때에는 이런 나머지 요소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가사가 변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지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가사는 물론 시, 소설, 그리고 시나리오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학들은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뭘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기에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 자, 이것은 단순한 서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나무가 있다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죠.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저기에 어떤 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나무의 모습이 마치 고행하고 있는 스님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나만의 어떤 감성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문학 작품들은 바로 이렇게 즐거움, 외로움, 혹은 분노, 사랑, 열정, 이런 추상적인 관념,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관념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념은 이미지의 나열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홀로 서 있는 나무같이 누가 봐도 뭔가 외로움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여러 개 나열해 놓는다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외로움이라는 그런 감성을 말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이죠. 또 다른 방법은 서사를 가지고 이 관념을 문장으로 구체화시켜서 전달을 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렇게 문장으로 구체화된 관념을 우리는 주제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이 사랑을 구체화시켜 보는 겁니다. 어떻게요? 너와의 사랑은 지나고 보니 씁쓸함밖에 남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구체화를 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주제의식이 되는 것이죠. 이런 주제의식을 담기 위해서 이 씁쓸함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소재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해볼게요. 자,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면서 너의 생각이 났어. 너와의 시간을 되돌이켜 보니까 씁쓸함밖에 남지 않았구나. 넌 너무나 쓴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전자에 말씀드렸던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여러분들께 많이 익숙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자면 가사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관념을 이미지의 나열을 통해서 표현하거나 혹은 문장으로 구체화시켜서 노래에 실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노래에 실린다 라는 특징 때문에 이 가사라는 것이 시와 구분되는 점이 있는데요. 먼저 음표에 음절의 개수를 맞춰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음악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 시의 낭독과는 다르게 이 템포나 혹은 숨쉬는 위치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르는 사람이 실제로 내가 쓴 가사를 발음을 할 수가 있는지를 또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같은 발음이더라도 멜로디의 맥락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발음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멜로디에 얹었을 때 이것이 자연스러운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사는 단순히 문학성만으로는 완성이 될 수가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문학성이 조금 떨어져도 음악적인 다른 요소들과 잘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가사가 문학성은 뛰어나지만 음악적인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가사보다 더 훌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는 관념을 구체화시킨 문장으로 주제의식을 형성해서 그걸 노래에 실어서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따라서 가사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가사를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가사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접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모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관념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저는 아무래도 락 음악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락 음악과 어울리는 열정에 대해서 주로 노래하는 편인데요. 정말 다양한 관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을 관념으로 삼아 봅시다. 자, 사랑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사랑을 관념으로 삼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가족에 대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연인에 대한 사랑? 정했다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말을 문장으로 구체화시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야. All we need is love 라고 이야기하면 훌륭한 비틀즈의 노래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인류애를 강조한 그런 주제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주제의식이 형성된다면 우리가 후렴구의 가사를 정말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주제의식을 표현하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장을 후렴구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틀즈의 All We Need Is Love도 그냥 그게 후렴구의 가사잖아요. 이런 식인 거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쓴 가사는 대표적으로 최근에 제가 발매한 닥터스의 미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일렉트론이라는 가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가사를 한번 보실게요. 멈출 수는 없어 그대로 난 간다. 쉴 새 없이 달려야 해. We can make you electrify. 자, 먼저 관념은 열정으로 잡았고요.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공연하는 그런 뮤지션의 입장에서 이 문장을 구체화시켜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지금 이 위에 있는 가사에서는 쉴 새 없이가 되는 거죠. 열정적으로 움직여서 당신들을 electrified 하게 해줄 거야 라는 것이 주제의식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electrified는 짜릿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류가 흐르는 이미지도 내포하고 있는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가사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에요. 자, 여튼 이 가사를 보시면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공연하는 그런 뮤지션들이 우리가 열정적으로 움직여서 당신들을 짜릿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주제의식이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후렴구의 가사를 쉽게 쓰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1절, 2절 이렇게 벌스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가사는 어떻게 쓸까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제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가사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에서는 서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벌스, 즉 1절 부분에서 서사를 쌓아가다가 이렇게 후렴구에서 주제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 가사는 저의 통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저의 최고의 히트곡 데리암의 가사입니다. 자, 데리암이라는 것은 첫눈에 반해버린 그런 연인에 대한 사랑을 관념으로 삼았는데요. 이를 문장으로 구체화시켜서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내 마음을 녹여버리네 라는 것이 주제의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만 쓰면 과학송이 아니잖아요. 이런 평범한 가사를
과학성으로 탈바꿈시켜줄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바로 비유법입니다. 저는 내 마음을 녹인다 라는 표현에서 대리함의 염산 반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대리함의 염산 반응을 비유물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비유법에는 너는 마치 뭐뭐뭐 같아 이런 식으로 직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너는 뭐뭐야 이런 식으로 은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직유법을 쓴다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마치 대리함의 염산 반응처럼 내 마음을 녹여버리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그래서 은유법을 한번 사용해 봅시다. 은유법을 사용하면 나는 대리함, 염산과 반응하면 녹는 대리함, 이런 식으로 은유적인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양념을 살짝 더 치면은 나는 대리함, 염산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내면서 녹는 대리함, 이런 식으로 양념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은유법은 이 부분 가사만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암기송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벌스 부분에서 충분히 서사를 쌓아주어야 됩니다. 벌스 부분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견뎌내며 비로소 대리함이 되었다네. 모든 게 완벽했던 그 어느 날 난 너를 만나게 된 거야. 날 바라보는 눈이 날 부르는 소리가 내 마음을 녹여버리네. 모든 게 완벽했던 그 어느 날 난 너를 만나게 된 거야. 자, 아까 전에 후렴구와는 다르게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들이 많이 쓰였죠. 누구나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벌스에서는 직설적인 표현과 함께 서사를 쌓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후렴구에서 쓴 이 은유가 무슨 뜻인지를 청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런 비유법이 쓰인 예로는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있는 밴드 닥터스의 최근에 발매한 이 미니 앨범에 수록된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곡을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은 정지로 수렴해 빛조차 헤어날 수 없다. 지령정 넌 마치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여기 보시면 넌 마치 블랙홀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블랙홀은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뭔가 강력한 중력을 가져서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천체잖아요. 그렇다면은 뭔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진 어떤 사람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고, 조금 다르게 생각하자면 어떤 미스터리한 그런 인물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을 가진 어떤 사람을 묘사를 했고요. 이런 식으로 넌 정말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사람 같아, 이런 평범한 가사도 비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과학성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개념에도 내가 표현하고 싶은 관념을 비유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속성을 가진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제 보다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그런 과학적인 소재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최근에 본 거는 형상기억합금이었는데요. 니티놀이라고 불리는 형상기억합금이었거든요. 이 니티놀은 특정한 온도에서 자신의 형태를 기억해뒀다가 다른 온도에서는 마음대로 변형이 가능한데 그 특정 온도가 되면은 자신이 기억해놓은 형태로 돌아가는 그런 매우 신비로운 물질이에요. 이것이 마치 내가 뜨거웠던 한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그런 한때를 추억하는, 그리고 그리워하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는데요. 태양에서 오는 빛은 굉장히 단일한 색의 그런 빛처럼 보이지만 프리즘을 통과해서 분산을 시켜보면 연속된 굉장히 다양한 색들의 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빛에도 다양한 색들이 있듯이 우리 사람들도 저마다의 다양한 개성들이 있고, 이러한 개성들을 모두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주제의식을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제가 말은 여기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과학 소재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처음에 과학성을 써야지 하고 이제 과학성을 쓰다 보면은 많이 더 많은 실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사에서 이 듣는 청자들에게 이 과학적인 개념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일일이 설명해 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이런 과학적인 개념을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청자들이 듣고서 이 표현은 굉장히
새롭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매력적이고 세련된 과학송의 방식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가사를 쓰는데 유용한 팁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비유법 외에도 랩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죠. 라임을 맞추는 것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곡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있는 밴드 닥터스 최근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Chemistry라는 곡입니다. 보시면 어쩐지 잘 맞는 우리, 환상적 Chemistry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리 이런 발음을 라임을 맞췄어요.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에도 교과서에서 시 쓰는 법에 대해서 배울 때 이렇게 운율을 형성하는 이런 방법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가사를 쓰는 법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 다른 기성곡들의 가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쓴 가사와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구나, 시중에 나와 있는 가사들을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엿한 작사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가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가사를 쓰는 기본적인 방법과 비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과학송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멜로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미션이 있어요. 자, 이 창작 워크숍을 시청하고 계신 모습을 개인의 SNS에 위와 같은 해시태그를 걸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많이 드리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